정책 우선도 평가 받고 나서 본심사 들어갔을 때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80개 정도 돼요. 항목이, 평가 항목이.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이제 제가 뭐 심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예전에도 한 30년 전에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나이 한 50, 제가 그때 한 30대였는데 50대 사장님들 앞에서 공자를 맹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경영을 하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지침해요, 일종의. 그 평가라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은 제가 경험을 한 10년 넘어가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 회사들은 여기 평가 항목에 다 갖출 거 다 갖춰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안 되는 회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뭐 매출 키우고 개발하고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다음에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 다 나와 있는 건 그대로만 얘기를 해줘도 기본적으로 무슨 그 도사처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요거 이제 요거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평가하는데 한 가지 더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기업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기준으로 그 창업한 기업부터 30년 된 회사나 다 똑같은 걸 평가하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틀려요. 그 개인 기업 창업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회사하고 30년 회사하고 어떤 이게 잘하는 거 못하는 게 기준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업력, 그 다음에 자본 규모, 그 다음에 사업 형태, 사업이 뭐 우리가 그냥 외주 가공해주는 회사냐 아니면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가지고 평가하는 모델 자체가 한 80개 정도,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으로는 160 몇 개인데 그 중에 이제 의미 없는 거 빠지고 나니까 80 몇 개 정도의 평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유율적으로 뭐 외주 가공하는 회사에 아까 이제 정책 우선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외주 가공하는 회사에 무슨 연구 전담 부서 만들어도 그게 유지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게 현실적이 되니까 본심사에서는 그건 반영 안 해요. 외주 가공하는 업체에 연구소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점수를 안 매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긴 좀 현실적으로 가 있죠. 그 세분화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한 20년 동안 바뀌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배정 기준이 조금 바뀌는 게 있었지 정책 우선도처럼 아예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뀌지 않고 그 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 그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보는 기준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거든요. 기본적인 모습, 뭐 어떤 개발하는 나가는 방향이 틀려질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모습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30년 전에 뭐 일하면서 배웠던 거 그냥 여태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이거 쭉 보시면은 나중에 좋은 뭐 현장에서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상담해주면서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짚어줄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 80가지니까 80가지 중에 문제 없는, 사장님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은 여기에 뭐 100%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밀 건강 검진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진흥공단에서도 뭐 기업 건강 검진 뭐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평가하거든요. 기술성, 사업성, 경영 능력, 정책 목적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혁신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기술 사업성 평가잖아요.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책자금 결정하는 모델에서도 기술 사업성 평가 모델이 주고, 나중에 재무 건전성 평가는 이걸 보완하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성적이 우수하면은 재무 평가나 재무 건전성이 완전히 불량이 안 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연구소, 전담부서, 그다음에 핵심 설비 갖췄느냐, 뭐 그다음에 R&D 프로세스가 어느 대학교, 어느 연구소랑 뭐 지휘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하죠. 이 상품을 가지고서 개발한 제품에 가서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신 분들 있죠. 다른 업종 접해보신 분들,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메리트 있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도 다니다가 사장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업종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면 한 가지 방법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업종 저 업종 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접해보면 대부분 그 사장님들이 약해요. 그래서 뭐냐면 진흥공단에서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뭐냐면 이 업종 교류회라고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요런 그 역할을 아마 여러분 좀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에서 뭐냐면 이런 부분을 쭉 보는데 여기 이제 이제 우리가 이게 기술 사업성 평가는 뭐냐면 세 가지를 다 보거든요. 그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현장의 그 분위기, 그 다음에 대표이사 면담.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장 분석이나 이런 능력은 이제 그 대개 심사 가면은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나서 그냥 요즘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혼자 한 30분 동안 쭉 설명하거든요. 그거 들어보는 걸로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얼마나 정도 시장에 대한 그 감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수익 모델 이런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 쓰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조신하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자금 지원해 주면은 한 지금 1년에 한 매출 성장 한 5%씩 하는데 한 뭐 6% 7%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점수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이거 15%는 넘겨줘야 되거든. 계획이지만. 계획이니까 15%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뭐 정체점 회수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그 지원해주는 목적에서 충분히 어떤 그 피보팅에서 확 커질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8% 이상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8% 나오는 회사 잘 없어요. 보면. 근데 요번에 어떤 그 개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영업이익 8%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이런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영 능력은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이제 대표자 면담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하면서 쭉 보고 2, 3의 어떤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대표자 이력서처럼 쭉 언제부터 그 대학교 어디 졸업해서 어느 직장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이 회사 차린 지 뭐 15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업계 경력 25년 해가지고 그게 다 그냥 점수로 카운트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사위원이 뭐 지 마음대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그냥 이런 그 계량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 점수가 카운트 되니까 그 요런 것도 꼼꼼하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무심결에 뭐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꼼꼼하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그 이 정책 자금이나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정책 자금도 만약에 이 정책 자금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못하죠. 뭐 이렇다 그러면 그럼 지원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자금 조달 및 그 계획에 보면 전체 자금이 뭐 3억이 들어간다. 우리 사업 계획. 그 다음에 그러면 정책 자금 한 2억, 자기 자금 한 1억.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그 회사의 내부 잉여금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금 부담률이 30% 이상 유지를 해야지 어떤 그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된지 안 될지는 검증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획서상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봤던 얘기 나왔는데, 정책 목적성 항목에 이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줄여서 표시했는데 뭐냐면 수출 역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 계획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영문으로 홈페이지 만들었냐 이런 거 다 카운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안 하더라도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 이제 그 중진공하고 한국무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수출 바우처도 수출 실적이 없던 회사도 해드려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거 하겠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그 혁신 지표, 뭐 벤처기업, 이노비즈 이런 게 있는 업체가 우선이 되고, 그러니까 연간 뭐 바우처로 한 3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 받았으면은 또 이게 수출을 그게 점수에 카운트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고민하는 건 이거죠. 정책 자금이 사실 목적 자체는 고용 창출 때문에 여기에 그 우리가 몇 명을 그 충원하고 몇 명을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고용 창출하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쭤봤던 그 이익 공유형도 여기에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ESG도 반영이 되거든요 점수에. 그러니까 내가 저 깜빡했는데 점수가 한 두 번 정도 반영이 되네요. 근데 여기 배점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다음에 ESG는 뭐 사회적 책임을 해서 그 지역하고 같이 그 호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부분 같이 하는 거 부분. 근데 요게 전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왜냐면 앞에 말씀드린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더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100점 기준은 좀 작아도, 근데 이것도 뭐 무시하지 않고 점수를 따두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뭐 이거 점수 안 줬다고 떨어지는 기업은 거의 보진 못했어요. 대부분 이제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냐, 기술성하고 사업성.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그 평가지표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자가 진단하라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뭐냐면 자가 진단도 사실은 예비 진단은 남이 해주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라면 못 해요. 일단,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책도 썼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자가 진단하는 것도 이제 툴도 온라인에 한번 올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책에 나온 거 갖고서 한번 이제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되게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무심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간단하게 문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이런 평가 항목도 있어요. 회사에 뭐 슬로건이나 목표 이런 게 있느냐? 그럼 있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장 실사 나왔을 때 회의실이나 이런데 회사의 뭐 목표라든지 이런 거 그 인쇄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다 인정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죠. 이제 기술적인 거는 특허라든지 R&D 투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금 조달해서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런 거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좀 후리한 양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쓰는 게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자금 할 때는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분야, 무슨 연구개발이나 어떤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패키지나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정책자금 그 사업계획서에도 조금 뭐 써도 좋긴 좋으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장 스토리하고 나 어떻게 이 회사 가치를 높여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자금은 항상 뭐냐, 미래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뭐 정책 자금 말고도 다른 쪽에 그 투자 유치나 이런 사업계획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사업계획에 이제 명확하게 목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발전하는 방향이 어떤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체계가 갖춰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하는 분야니까 우리가 정책하고 잘 맞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설득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숫자,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가 뭐 매출이 얼마 되고 수익률이 얼마 되는 게 근거가 수학적 뭐 회계적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혁신성을 보여주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사업 이름 짓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한 문장으로 그 좋은 내용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김수한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처럼 막 늘어날 필요는 없는데 핵심적인 단어나 이런 걸 조합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허리우드식 뭐 영화 제목 쓰듯이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이런 거를 써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심사 제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서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한번 밸류업 링크 해서 이게 뭐냐면 기업 인증 자동화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인증 전략 플랫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에서 반복하면 바보 같고 좀 지루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민성어라는 속담은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죠. 예전에 뭐 없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떠드니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했다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아까 이제 이름 그렇게 진 거 똑같이 우리 이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기술성에서 한번 똑같은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성은 어떻게 해서 매출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영할 거고 이런 얘기를 같은 좋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해주면은 이게 일종의 뭐 프리젠테이션에서 심사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10분, 20분이지만 짧은 시간에도 반복해서 나오면 이 사람이 무의식의 내리 속에 박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AI 할루시션 일어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 그냥 이게 사실인 줄 아는 경우가 오래되면.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신뢰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름도 좋게 져가지고, 한 거 계속 좋은 이름 반복해서 불렀고, 거기에다 좋은 얘기를 갖다가 다양한 각도에서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버리면 아주 지루하고 이제 꽝 되는 거고, 여기서 기술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던 얘기 식으로 한 3가지 타입에서만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이게 좋은 회사구나, 이 사업 계획이 훌륭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경험했었어요. 저도 벤처 기업 운영하면서 이제 연구개발 발표하고서 하는 경우에 이제 대덕에 가서 30분 동안 하는데 이제 거기에 올라온 회사들 연구원 이력들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5번은 계속 선정돼가지고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자기 기술적인 거 열심히 설명한 거고, 저는 이거 가지고서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확장성 이렇게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약간 차이를 발견한 거죠. 발생해가지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방법, 이 2가지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데 뭐냐면 결정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요즘 어려우니까 수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앞에서 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반영된 키워드를 갖다가 사업 계획 설명하는 초입에 써버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긴장감이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심사 결정할 직전까지 갔을 때 정책 적합성 강조하고 고용, 수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몇 명 늘어나고 수출하겠다. 아주
그래서 앞에 좋은 얘기 쭉 선 상태, 긍정적인 그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걸 반영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혹시 리스크 갖다가 이제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짧은 시간에 먹히는 거는 정책적 용어. 그러니까 이게 정책 자금이니까 정책 용어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 혁신한다든가, 수출을 늘린다든가. 그리고서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이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숫자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뭘로 얼만큼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느라고는 이게 아니라고 검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조성한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한방 매기면은 이게 이제 경합하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는 뭐 이거는 100% 통하는데 경합할 때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5대1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1대1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스토리라인 만드는 거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그, 대출,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무슨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얘기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쭉 끌고 나와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정책적인 키워드를 너무 앞에서 쓰지만 않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고 많이 써서 성공했었어요. 성공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니까 괜찮았고. 근데 여기 이제 정책 자금 쓰기에는 뭐냐면 너무 간단하게 줄어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좀 성의 있게 쓰면은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정책 우선으로 통과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거의 실패했던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진행하면서. 근데 보통 그 정책 자금 예전에도 해보면은 한 3대 1이더라고요. 예비심사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그 성공하는 확률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거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하실 거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